네, 이슈 분석 와일 시간입니다. 시장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 함께 체크해보고요. 투자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세용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보호 무역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 재협상을 선언한 데 이어서 오늘은 환태평양 TPP와 관련해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일자리 재앙이라고 지칭했던 한미 FTA에 대해서도 좀 조치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찌되었든 보호무역 정책에 있어서 첫 걸음을 떼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TPP에 대해서 탈퇴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서부터 TPP 탈퇴와 그리고 나프타 재협상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했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트럼프는 민주당을 싫어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TPP 같은 경우는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이었고요. 그리고 아직 의회 비준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다수당을 지금 현재 다수당인 상태에서 아마 의회 비준은 힘들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그냥 TPP 탈퇴라는 행정명령까지 했으냐, 아마 제가 볼 때는 TPP는 이루어지기 힘들 거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나프타 같은 경우 재협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프타는 빌 클린턴 대통령일 때 1990년대 초반에 협약했던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재협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보면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흔히 말하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민주당원이었고 민주당에서 활동했던 부분을 감안한다면 정말로 이게 싫어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오바마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거리감을 두고, 그리고 오바마 케어가 추진되지 못하는 것들도 지금 현재 준비 중인 걸 보게 된다면, 정말로 이게 현재 트럼프 정부는 민주당 정부가 시행했던 모든 정책에 대해서 반대 정책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취임 후에 강행할 것이라고 했었던 이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행보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의 무역 정책에 대해서 이 향방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어쨌든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향력도 각 국가별로, 지역별로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같은데 조금 분류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나라는 멕시코 같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를 했고요. 멕시코의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추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미국 내 불법 체류하는 멕시코인들의 추정치로는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는 한 5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들을 전부 다 추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멕시코 경제에도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기로 했던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철수를 시키거나 아니면 투자를 보류시키고 아니면 투자를 없애는 계획을 철회시키는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면 멕시코 경제는 지금 현재부터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볼 나라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매우 강경하게 대처하는 입장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량의 보통 수출량 20%가 미국입니다. 가장 큰 단일 국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성장률이나 그리고 제조업의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고 본다면 가장 두 가지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정말 친미적인 성향을 가지고 미국 내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알리바바가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친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게끔 만드는 거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똑같이 대응하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4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한 4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세계 최고로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중국 정부는 미국 국채를 팔게 되는 겁니다. 미국 국채를 팔게 된다면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약달을 통해서 미국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늘어나는 것들을 좋아할 텐데 미국 국채를 중국이 팔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리고 또한 그 자본 조달하는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자극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또한 강달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과의 문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단기간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볼 게 이제 아시아 국가인데요. 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는 낀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끼었을 때 자국에 어떻게 이익이 될 건가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정답은 없을 것 같고요. 그 상황을 보고 나서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가장 수혜를 많이 볼 국가라고 본다면 저는 영국으로 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용역 수출을 많이 해서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이익을 가져가는데요. 그 메이 총리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에 가장 먼저 그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그 동반자의 관계를 가져가지 않냐라고 저는 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볼 그 나라는 영국일 것이다라고 보고요. 유럽 국가들은 아마도 이제 약간은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올해 그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프랑스가 선거가 있는데요. 이 선거로 인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미국이 친러시아 정책을 쓰게 되면서 유럽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나토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된다면 아마도 그 전체적인 그 국가를 본다면 이익되는 나라들보다는 오히려 손해될 나라들도 많고요. 그리고 통화 정책이나 아니면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굴러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각각의 이제 나라들에 있어서 영향력이 미치는 부분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맞는 실정의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부분이나 환율적인 부분 뭐 골고루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좀 잡아주실까요? 우선은 이제 그 오바마 정부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나 이렇게 백악관의 그 홈페이지 보게 된다면 국정과제가 기후변화나 헬스케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트럼프 같은 경우 6대 그 국정과제라고 해서 일자리, 그리고 애교 문제, 그리고 그 미국 재건, 그 법질서, 그리고 미국에 의한 무역 협정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마도 이 보호무역에 대한 그 행정명령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미국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쓸 것이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 보호무역 같은 경우는 그 이꼴 약달러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마 좀 트럼프 정부 내에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한 그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된다면 그 A 등급에 대한 채권들 가격들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하이힐드 채권 같은 그 금리를 많이 주는 기업들의 채권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면 약달러가 아마 올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트럼프 정부 내내 공화당 정부 내내 있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상품 시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취임식 연설에서 강한 군대를 역설했습니다. 강한 군대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방위산업 관련된 관련주나 ETF 그리고 그에 관련된 주식들이 뜰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오바마 케어로 인해서 헬스케어 주식들이 좋았던 것처럼 트럼프 정부가 강한 군대를 역설하게 된다면 방위산업주 관련된 ETF나 아니면 주식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투자 전략들 함께 좀 잡아주셨습니다. 포트 운영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슈 분석 Y시간 오늘도 김세용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